새해로 접어들자마자 유럽은 역사상 최악의 이상고온 현상을 보였고요. 남미 지역은 폭염, 가뭄, 미국 서부 지역은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난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오늘은 유럽의 이상고온 현상, 스키장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 초에는 저희는 실감하지 못했겠지만 유럽의 이상고온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월 같은 경우는 연중 가장 추운 시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죠. 미국 기상청은 올해 1월 1일 새로운 1월 국가기온 기록을 경신한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요. 체코의 자보르니크가 19.6도, 폴란드의 코르바엘로가 19도, 네덜란드 아인토벤이 16.9도, 동유럽의 동쪽 국가죠. 벨라루스의 비스카에도 16.4도를 기록을 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알프스 북쪽 지역 기온이 20도를 처음으로 넘는 등 벨라루스, 체코, 또 덴마크, 라트비아, 또 리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8개 나라가 올해 1월에 1일에 가장 따뜻한 날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기온은 겨울철 고온 현상 평년에 비해서 거의 20도 이상 높은 기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학자 막시밀리오 헤라는 현재 고온 현상은 유럽 기후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사건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했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알프스 하면은 굉장히 산맥들에 눈이 쌓여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도라고 하면은 그냥 따뜻한 봄날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스키는 둘째치고 눈을 볼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알프스 지역에 이런 어떤 눈 대신에 비가 내리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스키장들이 문을 닫았고요. 1월 7일에서 8일간 스키스 아델보덴에서 열렸던 스키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인공눈을 이용해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던 것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북해에 있는 강한 저기압으로 매우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대서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았던 것도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후변화가 이상고온의 원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지금 많은데요.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에레라는 섭씨 5도 이상의 차이로 그간의 기록을 모두 깬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유럽이 미중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던 유럽이 겨울철까지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지구온난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로 만들어진 제트기류의 사행이 유럽 지역 상공으로 강한 열돔 현상을 만들면서 기온이 급상승했다는 것이죠.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 알프스 쪽에 눈이 사라지고 그런 눈 없는 알프스 이런 날도 곧 오겠네요. 그렇죠. 기후변화로 알프스 산맥에 눈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곳에서 스키라든가 보드를 타고 있는 어떤 인류도 사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스키장인데요. 먼저 스키장 인근 빙하가 녹아서 쌓인 눈의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은 내리는 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또 눈으로 내리지 않고 비로 내리기 때문인데요. 스위스 눈사태 연구소는 알프스의 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눈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면 세기말에 간다면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눈의 최대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경영에 가능한 스키장은 해발 2,500m 이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 정상의 눈만 남아서는 경영이 어렵죠. 이미 해발 1,600m 그 아래의 저지대 스키장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현재도 매년 스키장에 쌓이는 눈 높이가 매 10년마다 3에서 4cm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눈이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름에 보호용 담요로 덮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기온 상승에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스키장의 다른 큰 적은 바로 산불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스키장을 황폐화시키고 있거든요. 2021년 8월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로 약 3,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산이 불타면서 시에라 타호 등 대형 스키 리조트가 다 황폐화되어 버렸는데요. 스키장 시설과 코스가 전소되면서 올해까지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키 월드컵도 인공 눈으로 치렀다고 하던데 결국엔 이제
이게 눈들이 다 사라지면 인공눈으로 다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현재도 많은 스키장들은 인공눈을 갖다가 사실 이용을 해서 예. 이렇게 되면 슬로프를 채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물로 인해서 스키장 인근 계곡과 강에 물을 바닥내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건데요. 스위스 바젤대학 연구팀은 해발 고도 2,000m에 있는 스키장을 100일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공눈에 약 3억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르고 쌓인 눈이 적어질수록 더 많은 물의 양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또 눈을 만드는 제설기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는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까 스키장들은 친환경 대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스키장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리조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고요. 또 물 사용량을 대폭 줄였고요. 스키 코스 조정에서 산림 벌채도 코스 아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스위스의 스키장과 리조트도 제설 장비를 수소 에너지로 작동하는 친환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기후변화의 거대한 물결에 이런 어떤 노천 스키장 산업은 결국 사형화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상 고온 현상 그리고 오늘은 스키장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